이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저는 지금 미국 주식 비중은 줄여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원금이 2배가 되면 72년이라고 해요. 국채 장단기물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예. 보통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 신호탄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미국 경기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금리라는 것은 네.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 7.9%, 국채 수익률은 2%도 안 됐거든요. 네. 네, 그러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6% 정도 됩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물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저는 연말 가면 물가가 3% 초반, 내년에는 거의 1%대로 떨어지리라고. 물가는 안정될 거라고.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경기가 나빠진다는 얘기죠. 수요가 네. 위축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박스권이다. 3분기 오른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많이 빠진 데 대한 저평가된 일정 구간까지 가는 상승 국면이다. 미국이 세계 GDP에서 25% 차지하고 네. 있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은 전 세계 경제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거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년 상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한번 올 수가 있다. 미국 증시가 막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유례없이 우리나라 또 이제 서학개미들이 엄청 늘어나 버렸어요. 뭐 테슬라 뭐 이런 거는 거의 우리나라 뭐 주주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투자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도 국내지만은 그렇게 미국이나 이런 쪽 투자하는 서학개미들도 좀 주의할 때는 많네요. 근데 저도 최근에 지금 미국 주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올라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주식 비중은 줄여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주식도 부동산도 거품이에요. 물론 그 지난 10년만 보면은 미국 주가가 큰 변동도 없이 안정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렇죠. 여기 두 PD님들 이분들은 젊으시니까 미국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2009년까지는요. 미국의 S&P 500 수익률 월 평균 마이너스였습니다. 제자리를 넘어서기에는 10년이 넘어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로 평가해 보면은 그때보다도 미국 주가 거품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제자리금 아니면은 마이너스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고 오히려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테마주 들어가서 20% 30% 이렇게 난 거 보면서 이게 주식이다 하는 거 생각 버리라고. 주식시장 이제 침체기라고 하더라도요, 교수님. 주식을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다 됩니다. 보니까 이제 전망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섹터들은 이제 존재를 할 것 같은데 요즘은 이렇게 딱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산업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그 주식을 해야 된 이유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뭐 내년 하반기 가면 금리가 또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들 그 7.2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7.2 법칙이 뭐냐면은 금리에 따라 가지고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지금 은행 금리가 1% 아닙니까? 네. 이 두 분들이 은행에다 맡겨놓고 원금이 2배가 되려면 72년이라고 해요. 주가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가 좋은 주식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돈 버는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 사신 분들 굉장히 지금 지루하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예, 저는 3분기에 주가가 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오르냐고 보냐면은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40원까지 올라갔다 뭐 1220원 1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예, 장기적으로는 달러 같이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외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미국하고 실질금리 차, 우리나라 경상수지 이런 거 고려하면은 1,200원대 환율은 너무 높다는 거. 시간이 갈수록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때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 이거 경제 성장률, 기업이 이익 증가율도 보지만 단기적으로 환율이거든. 환율이 떨어진다면은 외국인 주식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저는 외국인 주식 사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때 뭘 사나?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본이죠. 이런 주식들이 지금 별로 안 좋은데요. 저는 3분기에 이런 주식이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내년 상반기에 더 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도 4월 달에도 사고 또 내년 4월 빠질 때 또 사고 반드시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찌됐든 교수님께서 이제 오랜 경험 바탕으로 자신의 이제 데이터를
추적을 해서 이렇게 시장 예측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무당도 자기 그 앞뒤는 이제 못 맞추지 않습니까? 잘.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쭉 데이터를 해놓고 시장 예측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수님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근데 예측하고 정반대의 투자 결과가 나온 적 있으십니까? 뭐 예측하고 반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예. 왜냐면 아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위로도 보시니까. 예, 2020년에 주가가 31%, 코스피가 31%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 계좌 수익률 12%밖에 안 돼요. 대신 주가가 마이너스 될 때 제 수익률은 올해는 6%. 근데 저는 증권사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에 그 모닝 미팅을 해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 기업 어제 방문해 봤더니 좋다 나쁘다 예. 이런 이야기를 매일 듣거든요. 근데 증권사를 떠나니까 기업을 알지를 못해요.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보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냥 주로 ETF만 합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그 베트남 ETF도 있고요. 곡물 ETF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 ETF도 있고 제 속사정 속마음까지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제가 채권 투자는 증권사 랩 상품에다 맡겨놨거든요. 예.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채권을 코스닥 기업 하나 사놨는데 회계 기업에서 평가를 못 해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아이고. 지금 거래가 중단돼가지고 그 채권이 지금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뭘 투자시키려고 그러나? 물론 여러 채권에 투자해놨습니다.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네네. 뭐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죠. 우리 저 교수님 바로 전화해갖고 운영 누가 하니? 야, 그 운영 누가 해? 아마 어지간하마다 아실 텐데. 투자자들이 교수님처럼 이렇게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아무래도 기본 지식이나 자료도 없을 뿐더러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도 요것만 그래도 체크해도 어느 정도는 내가 시장을 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이. 저는 두 가지거든요.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그 다음에 물가.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고 물가로 오를 때는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말자. 절대 하지 말자. 절대라는 말은 좀 가감한데요. 주식 비중 많이 줄이자. 그다음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물가가 상승률이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무렵에 이때는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 두 가지만 꼭 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거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를 하거든요. 통계청에서 보도자료가 굉장히 긴데 그 하나만 보시면 돼요. 매월 또 물가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예측을 해야 되죠. 지금 국면이 어떤 국면인가 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모델로 예측하면서 대응하는데요. 한 달 늦더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월에 고점이었고 7월부터 하락했거든요. 그 하락하는 거 보고 이게 뭐 추세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물가 오른 거 보고 야 이때는 그 주식 비중 줄이면 될 것이다.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력은 안 하고 수익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간혹가다가 주식을 쉽게 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누가 뭐 사라 얘기 듣고 사가지고 벌거나 잃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의 기본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데 그러려면은 최소한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정도의 지표 정도는 자기가 좀 한 달에 한번 챙겨보고 뭐 지금도 뭐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이후에 빠졌던 주식이 그 반등을 이루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사람은 돈을 막 엄청 벌어서 뭐 지금 차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한다는데 나만 도태돼 있나 싶어가지고 뒤늦게 뛰어드셨는데 제대로 알고 뛰어드셔야지만 그래도 또 부도 또 이루고 하시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점점 자극적이 되다 보니까 막 코인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보다 더 센 거를 사람들이 찾아요. 주식도 위험한 건데. 오늘 교수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뭐 교수님 얘기는 뭐 이렇게 1시간 남짓해서 뭐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요. 또 몇 차례 또 기회 되시면 또 모셔가지고 이후 시장에 대해서 꼭 여쭤보도록 하고요. 4월에 한번 기회 되면 더 한번 모셔서 4월 시장에 우리 교수님 예측대로 되면은 바로 모셔서 다음 예측까지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부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상관하게 오르면 또 좋죠. 또 보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주식 지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참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종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